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에 통신주들이 최근 부진했었죠.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통신주들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거론되고 있는 MWC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MWC 풀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198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의 표준화와 이용 장려를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변화와 성장을 거쳐서 현재 정보통신 대표 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2001년에는 3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3G SM 월드 콩그레스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2008년에는 행사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개최 도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옮겼고, 이때부터는 4G가 논의되면서 정식 명칭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5G가 논의되면서 범위를 더 이상 모바일로 한정짓지 않고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리는 이 MWC는 키워드를 빠른 속도로 정했습니다. 또 XR 기기와 메타버스는 물론 AI 기술들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좀 쫓아가고 있는 이슈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모바일 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예, 아까 좀 헷갈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2024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모바 전시회에서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얻을지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 3개로 나눠보고요. 첫 번째, 자, 의제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중요하죠. 그리고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요번에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은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만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관련된 이 모바일 5G 혹은 이제 뭐 6G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번 달 들어와서 수급이 새롭게 들어갈 만한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의 종목군들을 좀 미리미리 골라놔야지 우리가 수익을 좀 쉽게 챙길 수 있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때문에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서 관련주들을 또 뽑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AI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비단 구글이나 혹은 이제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통신 3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 모두 AI 관련된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통신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이 AI 쪽에 대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MWC에서는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도 더더욱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가 1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일정이 JP 모건, 그 다음에 CES가 있었잖아요. 근데 JP 모건은 거의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CES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매기 자체가, 수급 자체가 이 4차 산업 혹은 이제 IT 쪽에 조금 많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WC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요한 의제는 무엇일까? 역시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일정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곧 합니다. 네.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5G 가속화에 대한 부분. 5G가 사실 진작에 조금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좀 이 공용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아쉽죠. 네,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5G가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5G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또 LTE 쓰다가 최근에 또 다시 그냥 5G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돈 더 주시고 쓰시고. 네. 그래도 요새 뭐 그렇게 불편함은
부담은 많이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5G가 계속적으로 좀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이동통신자 연합회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건가요? 5G 이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억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계속 그래도 가입은 하는군요. 네, 인프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5G의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 5G 상용화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를 넘어서 6G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또 현실 플러스라고 이제 또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네. 그냥 현실이 아니고 현실 플러스잖아요. 이 부분은 메타버스가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메타버스,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최근에 삼성과 뭐 퀄컴,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뭐 합작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나 혹은 핀테크 디지털 보편화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망 이용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네. 망 이용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망 이용료는 통신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면 2022년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차지율이라고 이제 글이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망 이용을 얼마나 어떤 기업이 많이 했나 그렇죠. 이런 거죠. 네. 트래픽이 무엇이냐? 이 통신하는 와중에 그 데이터 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차지율을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6대 빅테크 기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렇군요. 네, 비중을 6대 빅테크 기업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동영상이 또 아무래도 이 트래픽 차지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먹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이 또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압도적이네.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용하는 구글이 가장 또 트래픽 차지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네. 바로 통신사들과 빅테크 간의 망 이용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통신의 전송관에 있어서 트래픽 말씀드렸듯이 이 이동량을 나타내는데 그 정보의 이동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신사 입장에서는 서버 유지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당연하죠.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또 이 데이터를 또 많이 서버를 증설을 해야겠죠. 그렇죠.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에 대한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요? 예. 내야죠. 때문에 갑자기. 당연히 내야 순간 된다라고 이제 당황했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계실 내고 겁니다.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망 이용료가 뭐냐, 너네 이제 트래픽 차지율 사실 너네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얘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국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의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법정 다툼이 이루어졌다. 예. 1차적으로는 SK가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2심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야에서 이제 IT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한 7건, 8건 정도를 발의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지금 다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가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국회, 그 다음에 뭐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등 EU의 지원 법안을 요청했다라는 점. 네. 그러면서 유럽,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EU까지. 그러면서 이번에 MWC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라는 점.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이 망 이용료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네.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통신 기업들은 또 비용을 또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실적에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누구 우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망 이용료에 대한 부분도 MWC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입장에서는 통과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새로 생기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자, 두 번째 플로우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수혜받을 주요 섹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역시나 이 MWC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가 삼성과 퀄컴, 구글이 협력을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더라고요. 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삼성이나 퀄컴에서는 이번 MWC에서는 XR 관련해서는 무언가를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특히나 이제 삼성은 앞서서 이제 언팩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2023 갤럭시 2023 발표가 되면서 평가 좋던데. 예, 언팩 행사를 이제 발표를 했고 관련된 제품들 위주로만 전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만 작년에 MWC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네. 우리도 메타버스 기기 준비하고 있다라고 깜짝 발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MWC에도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지금 뭔가 전시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협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나오긴 하겠죠,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네. 점. 그러면서 애플이 이번 6월에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MR 헤드셋 공개할 예정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퀄컴과 구글이 이미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XR 기기 관련해서 무언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협력 방안에서 깜짝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관련돼서 AI 관련된 이야기들도 충분히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KT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미듬이라는 초거대 AI 플랫폼 출시 예정에 있고 네. 관련해서 또 이 SKT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DAT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통신 3사에서 AI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스타링크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궤도 위성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6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내 저궤도 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실적이 몇 가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요거 화면에 나가는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건 저궤도 위성, 앞에 거는 AI 관련해서 요번에 MWC에서 나올 주제들을 그렇죠.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래서요? 네. 6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저궤도 위성 사업일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안테나를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AP 위성이라든지 맞아요. 뭐 컴퍼니 K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G도 추가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 장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G를 보고 통신 장비 생각하자는 거죠. 6G도 6G지만 5G 가속화에 대해서 이제 다뤄질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통신 장비 일전에 한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용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통신 장비주들은 올해에도 흐름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올해에도 좋을 거기 때문에 견조하게 실적이 좀 나타나 줄 거기 때문에 5G 인프라 그리고 가속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통신 장비도 당연히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그게 먼저 움직이겠죠. 그렇죠. 수혜를 네. 받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통신 장비 쪽도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MWC에 대해서 사실 이제 MWC가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일정은 아니었거든요. 정기적인. 네, 정기적인 일정이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특이성을 봤을 때 어찌됐든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가고 이슈가 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AI에서 수급이 넘어갈 만한 그리고 주도주에서 수급이 넘어갈 만한 섹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공략을 해볼 만한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MWC가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때문에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으로 보고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나씩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 MWC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의 이제 놀이터가 새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새롭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새롭게 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나타나는구나. 때문에 우리가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금리 압박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말간에도 또 빅스텝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베이비 스텝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최종 금리 목표치를 또 올리는 그런 발언들을 연준이 인사들이 했거든요. 좀 매파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 장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당장의 코스피 2,500 구간은 뚫어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급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섹터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중에서 또 새롭게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볼 수 있는 게 이번 MWC라는 점 관련돼서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받았었던 그리고 주목받을 그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망이용료에 대해서 다뤄질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찌됐든 또 이제 종목을 새롭게 또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런가요?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 또 가져왔는데 어떤 게 괜찮습니까? 저번 주는 일단 컴투스를 이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컴투스가 흐름이 지금 뭐 그냥저냥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컴투스에 이어서 하나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어떤 네. 메리시나요? 뭐 일단 다날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핀테크 관련된 그렇죠.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소액 결제 비율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저도 이제 이 배달을 하거나 할 때 아, 그렇죠. 이 소액 결제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하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 다날의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5대 은행 지금 현재 돈잔치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 새롭게 좀 넓혀 나갈 거다. 은행들을 새롭게 좀 끌어올릴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5대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주가 부분에서 바닥을 좀 상당히 잘 짚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닥을 잘 짚어주면서 수급이 크게 들어와 주면서 이 앞선 매물대를 또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전 매물대 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6,000원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에서 상당히 또 급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이슈들이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올라갈 준비를 끝마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의 이 추천주는 한번 또 다날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정책에서 뭐 카카오뱅크가 그때 많이 내려갔던 걸로 그때 기억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뭐랄까 거래처가 늘 수 있는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다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네. 유튜브 라이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AI가 가장 또 핫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다른 종목군들로 수급이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그 수급이 넘어가는 종목군들을 잘 준비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로 또 오늘 준비를 할 거니까요. 네. 관련해서 또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